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물고기를 연구하고 이제 골격 표본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이승현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표본을 접하게 된 건요, 그 해양연구원에서 좀 있었거든요, 제가. 거기 있을 때 보통 연구 주제를 어류의 고락적인 부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뼈를 세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골격 표본을 만들어서 관찰하는 게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찾아봤죠, 실험 방법을. 그러니까 1980년대부터 그 외국에서 사용을 하던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그 실험을 제가 하는 실험에 적용을 시켜보니까 뼈 관찰이 되게 쉽게 되어서 그때부터 아마 표본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표본을 제가 계속 만들고 모아 보니까 이게 국가기관이나 박물관, 전시관에서 뭐 기획전이라든지 아니면 소장을 해서 상시 전시라든지 이런 제의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연구원 생활을 안 하고 이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네,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격 표본을 가지고 창업을 해서 이제 그런 기관에 납품을 할 수 있게끔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전시회를 했을 때 이제 구경 오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이쁘다, 되게 처음 보는 뭐 생물이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제 징그럽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바다 생물보다는 제가 서울에서 자라다 보니까 바다는 좀 멀어서 힘들어도 계곡이나 강이나 저수지, 뭐 우이동 계곡이나 수락산 이런 데 가서 관찰을 되게 많이 했어요. 물고기를요. 네, 그래서 되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물고기를 관찰하고 잡는 것도 좋아했어요. 그래서 잡아서 집에 어항에 기르고, 뭐, 그래서 책 보고 이게 뭔지 뭐 이런 기록하고 이런 게 그때부터 취미였습니다. 네. 주로 저는 이제 보통은 종수를 다양하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업판장에서 이제 죽어있는 버려지는 생물들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장점은요, 되게 다양한 어종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되게 그 그물을 제주도 수심이 남해와 사이가 한 150m까지 나오거든요. 200m까지. 근데 거기에서 그런 어종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일반 저같이 이런 사람들이. 근데 그런 큰 배로 그물을 한번 끌면, 물론 뭐 그런 고기도 잡히겠지만 부수적인 고기들이 많이 잡히니까 거기서 찾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장점이고, 그리고 단점은 일단 그물에 이렇게 끌려오다 보니까 많이 상처가 나 있는 고기. 그게 조금 아쉽죠. 이거 한 마리밖에 없는데 꼬리가 잘려 있거나, 예, 그런 게 조금 아쉽죠. 그리고 대량으로 구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는데, 제주도에는 이제 양식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넙치 양식장이 되게 많은데, 그 넙치를 키우고 이제 출하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종묘장이라고 따로,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어린이집 같은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딱 그 정도 어린애들만 키우는. 그래서 종묘장에 가면 이제 난을 부화시켜서 이제 5cm, 6cm 되면은 출하를 시키는데, 그 중에 똑같은 난을 부화를 시키지만 거기도 이제 그룹이 나눠져요. 선두 그룹, 후미 그룹. 같은 사료를 줘도 잘 크는 애들이 따로 있고 잘 안 크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선별을 해서 잘 크는 애들은 한 곳에 따로 몰아서 키우고, 그래야지 사료 효율이 좋으니까 이제 양식하는 입장에서는 사료를 어느 정도 줬는데 이만큼 크더라.
그래서 그걸 따지게 되잖아요. 안 크는데 계속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애들은 거의 폐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료나 이런 걸로 많이 쓰여요. 근데 그런 걸 좀 얻어오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대량으로 얻어올 수 있습니다. 예. 근육이랑 뭐 이런 거를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안 썩게, 부패되지 않게.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크게 보면 한 4단계 정도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1단계가 고정해서 썩지 않게 고정시키는 작업을 한 뒤에 2단계가 투명 골격 표본이니까 투명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비늘이 있으면 그 이제 씨앗이 뼈 속으로 침투를 못해요. 그래서 비늘을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탈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2단계 비늘 제거 작업.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제 단백질을 투명화시키는 작업인데 여기는 이제 비누를 만드는 씨앗 그런 KOH라고 이제 그런 씨앗이 있는데 그 씨앗의 농도에 맞게끔 이제 물고기에 이제 침지를 시켜가지고 단백질 투명화를 시키거든요. 그게 3단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 이제 4단계 작업에는 그 단백질이 투명화되면 살이 거의 단백질로 돼 있으니까 투명해진 거에 뼈가 이제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 뼈를 이제 경골과 연골 두 가지 뼈를 거기에 맞는 씨앗을 붙이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뼈를 빨갛게, 경골은 빨갛게, 연골은 파랗게 나타나게 하는 그게 이제 염색인데, 그래서 그게 4단계, 총 4단계, 그게 크게 한 4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나를 만들 때 보통 표본이 클수록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작은 표본 한 3cm에서 5cm 정도 되는 작은 치어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기간이 소요되고요. 큰 표본 같은 경우는 2달 정도 소요됩니다. 아니요, 이거는 학술적인 방법이다 보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뼈에 있는 성분, 뭐 칼슘이랑 이닌이랑 반응하는 씨앗을 딱 쓰고. 그래서 다른 색을 낼 수 있는 거는 빨간색부터 보라색, 검정색 정도는 낼 수가 있는데 다른 이상의 색은 아직까지는 다른 씨앗을 쓰지 않는 한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표본을 제가 이렇게 바로 가지고 있는 거는 골격 표본을 만든 건 가지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항구나 어판장에 가서 이거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인데 처음 보는 고기인데 하면은 다 국가 수장고로 올려보냅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일단 우리나라 국가 수장고에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다른 거를 일단 표본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표본 점으로 치면, 종수로 치면 한 300점 정도는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박물관이나 이런 데 납품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줄어들 수도 있고 많아질 수도 있고 좀 그렇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번에 10마리 이상 10마리 한다고 했는데 같은 지역에서 같은 날 같은 크기 같은 무게 같은 종을 같이 실험을 해도 10마리 했으면은 그 중에 한 50%는 제가 원하는 염색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2013년부터 이 작업을 해왔는데 아직까지도 100% 성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하기 어려운 종이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거의 약간 지방이 많이 낀 어종이나 아니면 아주 소형 어종 아니면 큰 어종의 치어, 그다음 자어 이런 게 되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농도를 되게 약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느러미나 이런 부분이 되게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건드려도 이게 부러져 버리니까 그런 거 할 때 되게 세밀한 작업이 필요됩니다. 네. 그 빅벨리 해마라고 이제 우리나라 고유종은 아닌데 빅벨리 해마도 제주도에 양식장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폐사체를 제가 구입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건데 그냥 우리나라에도 해마가 살고 있지만 그렇게 큰 해마는 살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고기가의 물고기지만 그 물고기 형태를 하지 않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뭔가 특별하게 생긴 형태가 외형이 그렇게 생겨서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냥 연구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물고기인데 해마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예. 딱히 기억에 남는 표본이라기보다는요, 처음에 제가 이거 고락적인 부분을 실험을 할 때 프로토콜을 논문에서 찾아서 보고 하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불안하니까 그걸 뭐 1시간에 한 번씩 체크한다거나 이렇게 한 거예요. 잠도 잘 안 자고 알람을 맞춰 놓고 이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지금은 이제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이건 이 정도 하면 되고 농도도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고 바로바로 판단이 서는데, 처음에는 그런 기간을 한 2, 3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크기가 작으면은 얘는 좀 더 빨리 되겠네 하면서 이게 계속 놔두면 사라져 버리거든요. 이게 뼈랑 다 녹아버려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저도. 그래서 이 실험이 성공을 할까, 과연?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그런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조금, 그래도 많은 관심을 쏟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는 보통 거의 이게 표본을 만들고 하는 것도 거의 학술적인 의미가 커서 작가로 전시도 하지만 물론, 근데 작가의 개념보다는 그냥 학술적인 생각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고기를 작업을 할 때도 어쩔 수 없이 얘네가 그물에 끌려왔지만 근데 사람들이 먹지도 않고 그냥 버려지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빛이라도 한번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도 있긴 합니다. 네. 크리에이터즈 맨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